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설명하면 힘들고 어렵죠? 이게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언어로 지금 프로그래밍 된 걸 제가 읽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나 제 정신이나 여기에 지금 제 에너지를 뭔가 구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구현하는 작업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다는 걸 나는 알고 느끼고 그러니까 있는데 에너지가 내가 있는데 그걸 내가 잘 설명할 수 있고 좀 더 확실하게 물질에 담는 과정은 또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담는 것도 쉽지 않고 담았을 때 헷갈릴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고 간섭도 많이 받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계속 들어도 약간 설명이 좀 제 마음에 딱 들진 않는데 제 목표는 이거를 되게 잘 정리해서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지금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어떤 정신을 최초로 물질적인 레이어 한 층으로 담아낸, 음, 어떻게 보면 저의 영혼에 가장 가까운 쾌락이겠죠? 저는 이거를 씨앗으로 다른 물질들을 많이 창조해 나가고 싶거든요. 앞으로 그런 작업을 할 거고. 여하튼 그래서 지금 이 제일 첫 번째 저의 어떤 에너지에 가장 가까운 이 물질 하나, 근원적인 물질을 생성해내는 이 작업에 저는 엄청 몰두를 하고 있고 그게 바로 저한테는 이세리론인 거죠. 그래서 되게 지금 이제 설명할 거는 허무주의랑 낙관론 저 위에 적혀 있는 요거를 설명해 볼 건데요. 되게 이게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느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근데 그게 내가 물질으로 무엇이라고 하면 그 일단 존재라고 지칭할게요. 존재라고 하는 것조차 거짓이지만 그 전부가 제가 뭐 그게 쾌락이다라고 하면 절대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드러난 어떤 모든 물질 현상들의 근원은 느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게 있는데, 근데 그걸 우리가 인식하면 그 자체로 인식되는 건 불가능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게 정근선에 못 닿듯이 이 전체를 경험하는 건, 물질적으로 경험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면 얘는 물질이 아닌 어떤 영역이니까. 저는 정신이라고 지칭할 수 있고, 우리가 감각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건 물질으로 본단 말이에요. 응. 아예 그 영역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같아질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여기에 가장 가까울수록 저는 좀 더 큰 쾌락을 준다고 봐요. 왜냐하면 느낄 수 없고 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이게 가장 뭐 플라톤이 말했던 이데아처럼 가장 최고의 좋은 무엇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가까운 게 나의 쾌락 구조고 그 쾌락 구조를 바탕으로 나의 현실들이 행복이든 슬픔이든 뭐든 내 삶, 내 외모든 내 삶 전체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쾌락은 슈레딩거 고양이처럼 나타난다. 그리고 뭐 쾌락 구조는 슈레딩거 고양이처럼 있는데 내가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질적이고요. 또 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쾌락 구조에 영향을 받아서 행복, 슬픔, 이해되는 행동, 통되지 않는 행동 등 저에 관련된 모든 물질 현실들이 경험된다는 거죠. 제가 하는 말하는 이세리론에서는. 그러면 이런 가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쾌락 구조를 물질적으로 경험하면 거기에 더 큰 쾌락이 있지만, 뭐 슬픔을 느낄 때도 거기에는 작은 쾌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크거나 작거나 쾌락은 쾌락이지 않냐고. 그리고 어차피 내가 저기 느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거기는 내가 전체를 다 죽었다 깨도 인식할 수 없는데 여기서의 쾌락만 느끼고 멈출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그게 허무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열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오늘 하루 이 경험하는 현실에서도 내가 내 존재를 느낄 수 있고, 어차피 그 존재를 더 크게 느끼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겠지만, 더 크게 느끼려고 해도 그 전체에 닿을 수가 결코 없다면, 여기서 그만하고 죽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그게 허무주의인 것 같아요. 하나로 열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상의 작은 것에서부터 내 존재성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할 거니까요.
허무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 말해볼게요. 여기를 보면 이세리론에서 어떤 저희가 살아간 어떤 구조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느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인식 불가능한 아예 인식될 수 있는 물질의 영역을 벗어나는 그 물질에는 정신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뭔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그러니까 너 정신이 없어? 이러면 사람들이 그건 아니야. 내 영혼이나 뭔가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없다고 하면 설명 안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정신도 저는 물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 같은 영역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영역이 우리 삶에 계속 나를 알아라, 나를 체험해야 한다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 이데아는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한테 계속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건 쾌락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구조를 보면 그러니까 결론은 이건 거잖아요. 내가 결코 닿을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결코 닿을 수 없다라는 건 전체적으로 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닿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완전하게 완수할 수 없는 어떤 어떤 것을 향해서 전부를 바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내가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모르는 나에 가까이 다가가서 새로운 나를 알게 된다 한들 항상 그거는 내가 기대하는 전체에 대해서 작은 부분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기로서 어떤 수성체의 형태로 드러났을 때 나는 내 존재성의 부분을 체험할 수 있고 내가 지금 훨씬 쑥쑥 커가지고 어떤 목표를 성취할 때도 내 정체성을 체험할 수 있는데 그건 결국 부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영원 회귀적이고 시시프스 신화처럼 내가 돌을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다시 그 돌이 떨어져가지고 그 돌을 또 산 정상까지 낑낑낑거리면서 가야 되는 게 삶의 반복이라는 거죠. 허무주의 당연히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만약에 근데 굉장히 이론적인 구조라는 거죠. 만약 허무주의가 사실이라면 내가 그 수정체에서 발화됐을 때 어떤 느끼는 쾌락이랑 내가 다 커가지고 어떤 목표를 이뤄냈을 때 쾌락이랑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그냥 쾌락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전체성에 도달할 수 없다 라는 걸 느낄 때 어떤 무력감이라던가 그런 게 이론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와보면 사람은 더 큰 쾌락을 향해서 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아무리 그게 부족하다 해도 그걸 체험할 때 더 큰 쾌락을 느끼기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저는 낙관론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더 큰 쾌락을 얻기 위해서 다시 또 그 시시프스 신화에서 돌을 굴리면서 산을 오르고 영원한 회귀일지라도 또 내가 다시 또 살아내는 것. 원을 그리지만 그 원이 절대 똑같지는 않을 거라는 것. 밀란 쿤데라의 어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원을 그리는 거 맞는데 그게 원의 형태는 똑같지만 결코 똑같은 원을 그리는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게 단 한 번이니까. 단 한 번의 순간의 찰나니까 다르다고요. 매 순간이. 그래서 저는 허무주의에 빠지긴 쉽지만 그건 너무 이론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더 큰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구조적으로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지만 이론과 현실이 다르시 현실에서는 작은 쾌락이든 큰 쾌락이든 똑같고 우리가 어차피 진짜 미친 듯이 노력해도 그 완전한 쾌락에 닿을 수는 없지만 그건 결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없지만
그래도 큰 쾌락을 얻는 게 무엇보다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러려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낙관론으로 가서 더 큰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게 정답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이세리론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죽음이라는 문제가 남잖아요. 왜 우리가 더 큰 쾌락을 누리는데 왜 죽냐? 근데 죽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자살이라든지, 뭐 스님의 열반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사고사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그냥 생이 끝나는 때에 자연스럽게 죽는다든지, 그런 죽음은 왜 오냐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하지만 결론적으로 죽음 역시 어떤 물질적으로 체험하는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쾌락을 얻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죽음을 굳이 슬퍼하거나 하지 않아야 될 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결국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어떤 쾌락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존재인데, 그 죽음으로 우리가 쾌락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나한테 쾌락을 주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쾌락이 크다면 그 삶이 구현될 거라고 보는 거죠. 뭐 자살을 해도 운 좋게 살아날 수 있는 거고, 사고사로 온몸이 망가졌지만 살아날 수도 있다고 저는 이세리론에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파헤쳐 들어가 보면 어떤 자신의 어떤 나도 모르는 나, 내 존재, 느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인식 불가능한 어떤 영역에 가장 가까운 하나의 층이 쾌락 구조라면, 그 쾌락 구조를 바탕으로 우리 모든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면 우린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니까요. 제 세계관 속에서는요. 그렇다면 그 쾌락 구조를 분류화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게 3가지였거든요. 대상을 소비하거나 착취하는 것, 그리고 비워내는 것, 그리고 내 정신에 걸맞는 물질을 창조해내는 것. 이 3가지로 분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전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린 쾌락을 쫓는데, 더 큰 쾌락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사는데, 무슨 짓을 해서 살고 그걸 위해서 딱 사는데, 더 큰 쾌락을 얻는 거는 나도 모르는 나, 내 존재, 느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인식 불가능한 영역의 어떤 무엇을 가깝게, 그것을 가장 가깝게 구현할 때 쾌락이 크다는 거죠. 그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밝혀진 여러 가지들을 살펴볼 때 우리의 쾌락 구조가 이런 3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련 자료라든지,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사람들과 또 제 생각을 비교해보는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